한글이 가진 디자인적 우수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또 네. 한글 자체의 구조적인 면이 가진 그런 어떻게 보면 플랫폼으로서의 우수한 점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창제가 되었다고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한 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1443년에 한글이 창제되었다는 것은 문자를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음, 사실은. 그러니까 어 어떤 디자인이 완성이 다 된 거죠. 그쵸. 1443년에. 발표가 된 거잖아요. 디자인, 그렇죠. 완성된 디자인이 네. 발표가 네. 딱, 세상의 완전 발표는 좀 3년 뒤에 하죠. 베타 기간을 내부적으로. 거쳐서. 예, 만든 이들은 이제 완전히 우리는 글자를 28자를 다 만들어 놨어.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인제 이 문자를 새로 만들면 또 그것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3년 동안 교재를 만든 거죠. 어떻게 써야 그게 된다. 가이드라인을. 네. 그게 바로 훈민정 해례본이 이제 1446 년에 네네네. 반포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그죠? 그쵸. 반포를 하게 됐죠. 그 다시 말하면 아마도 그 문자 세계 문자 역사상 이런 그 문자를 새로 만들고 창제하고 음, 창제의 동기, 정신, 철학 그리고 그 활용 방법 네네네. 어떻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익히고 써라. 네. 이런 교재를 만든 것은 또 그 교재가 남아 있는 것은 음. 어쩌면 한글이 유일할 수도 있어요. 저는 또 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한 어떠한 완성된 프로덕트를 만들 때까지의 기간과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런 걸 네. 발표, 그러니까 런칭 이벤트까지 하고 이런 모습이 그렇죠. 요즘 애플이 프로덕트 발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3년 동안이나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엄청나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이 새로운 문자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음, 예. 근데 그거 인제 우리가 그 핵심적인 게 인제 세종께서 서문을 지으시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늘 "우리나라 말이 중국 말과 달라서 한자어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백성들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 수 없는 사람이 많다. 음, 그래서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서 새로 28 글자를 만드니 사람들은 백성들은 쉽게 익혀서 만나리 편하게 써라." 네. 이 말은 사실 뭐 디자인적으로 보면 '디자인의 어떤 바이블이다.'라고 아, 그럼요. 맞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첫째는 다름이고 두 음, 번째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음,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다 같은 백성들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민이라고 했거든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글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이고 그다음에 인제 뜻 정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뜻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 글로 적어서 기록하거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 "내가 새로 28 글자를 만들겠다." 음,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또 뭐냐면요. 아까 보면 글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이렇게 음, 쉬울 이자가 나와요. 음. 쉽게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하게 써라. 실용 정신인 거죠. 근데 다시 맨 처음으로 들어가면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네. 다를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주체성, 자각으로부터. 왜 우리는 말이 다른데 우리 문자는 없냐라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이 한글이 만들어졌고 디자인이라는 게 어떠한 사용자층을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클라이언트, 네. 어떤 사용자층에게 필요한 제품이냐, 서비스냐, 플랫폼이냐 이런 거를 먼저 가리고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런 네. 확실한 타겟층이 있었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엠퍼시, 그러니까 통감하는 그러한 감정에서 그들의 고통, 문자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을 일반 백성들의 그러한 아픔을 통감하면서 시작된 그런 엠퍼시,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의 첫 번째 단계 그런 부분들도 다 그렇죠. 느껴지는데 그렇죠.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일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아무 문자도 몰랐잖아요. 그죠? 네네네. 양반들은 한자를 쓰면서 쓰고 읽고 기록하면서 어떤 문화 생활을 영위했잖아요. 그죠? 그럼요. 아주 그것도 고급. 음, 근데 일반 백성들은 이런 문자를 몰라서 예를 들면 뜻이 통하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삶이 좀 핍박하죠. 네, 그죠? 그래서 내가 이를 딱하게 딱하게가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제품을 만들면 어떤 기능에 충실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사랑, 그죠? 이게 빠져버리면 제품으로서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멋있어도 겉모습이, 그러나 그게 그 제품의 생명력은 오래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글은 나름대로 굉장히 뛰어난 발명품이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죠. 거기에 이제 사랑도 들어가 있고, 음,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 시울 리자예요. 음, 시울 리자가 원리가 이제 가장 쉽게 만든 원리가 여기에 포함이 돼. 이게 이 말이거든요. 음. 시울 리자. 그러니까 쉽게 배우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한글은 쉽고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기서 이제 시울 리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열흘이면 배울 수 있도록 맞아요. 하겠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쓰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디자인의 어떤 실용성이고 당연히 추구해야 될 가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 시올 입자에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한글은 또 이제 뒤에 해례에 들어가면 음양 오행어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음, 예. 그 음양은 이제 음과 양은 이 태극이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하나 놓고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모음어가 들어오고, 그죠? 오른쪽에는 반대로 돌리면 180도 돌리면 아가 되잖아요. 음, 모음어를 네, 어를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아가 되고 반대로 돌리면 오가 되고 음, 또 180도로 밑으로 돌리면 뭐가 되죠? 우가 되고. 네, 그러니까 앙, 옹, 웅, 탕탕 반대 뭐예요? 텅텅. 솔솔 반대 술술. 그런 이치가 다 맞는. 네. 네. 그러니까 이 모음은 천인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모음이 이 우리 글자의 중심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이 쉽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처럼 이렇게 회전시키면 오, 아, 우, 가운데 어이 이렇게 그 회전만 시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처럼 있잖아요. 네,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 옹옹, 솔솔, 술술, 당당, 등등, 뭐 쿵쿵쿵쿵. 그러니까 이 모음을 회전시키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도록 해놨고, 네, 예를 들면 어와 우는 음이잖아요. 소리가 탁해요. 어와 아는 밝은 소리. 음, 여기서도 양이 또 드러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리들을 사실은 굉장히 한글이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맞습니다. 원리를 사실은 글자를 가르칠 때 한글을 처음 쓰게 할 때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야 이제 철학이 온전히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한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음, 천인지라는 기본적인 시스템과 그 다음에 순환의 원리로 자연이 순환하듯이 순환 원리로 글자를 적게 해놓은 거. 그렇죠. 이게 다른 문자는 어디에도 없어요. 음, 어가 아가 되고, 네네네. 아가 오가 되고, 오가 오가 되고 이렇게 회전하면 이게 밤새도록 회전해 똑같아요. 맨 위에는 오예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는 들어오는 소리예요. 어는. 음, 어. 아는 나가는 것. 음, 오는 올라가는 것. 네네. 우는 뭐죠? 겨울이니까
이게 계절도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 우는 이제 내려가는 소리, 네. 내려가는 기운. 오는 올라가다, 음, 오르다, 돋다, 솟다 다 오예요. 음, 어는 어머니 서걱서걱 소리가 들어오는 거고 등, 더, 쿵 할 때는 소리가 쿵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때는 우예요. 옹옹, 앙앙, 동동, 탕탕 이런 건 음, 밝은 소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기운이 벌써 있다는 거예요. 음, 들어오는 기운, 나가는 기운, 올라가는 기운, 내려가는 기운. 이건 또 뭐예요? 우리 인간사잖아요. 아, 희노애락. 그죠? 기분이 좋으면 뭐예요? 막 올라가죠. 그쵸. 기분이. 음, 또 막 기분이 좀 달려나가잖아요. 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끌어안아서 품어주시고, 보듬어 맞습니다. 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겨울에는 춥고, 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활자로는 등덕쿵 한번 해볼게요. 등덕쿵 하면 네. 모음의 가로획이 짧아요. 음, 그죠? 근데 모음의 가로획을 길게 하면 등 소리가 가로로 길어지는 거예요. 음, 가로, 더도 마찬가지고. 음, 쿵자에서도 모음의 세로획을 길게 하면 소리가 길게 떨어지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표음 문자예요, 표의 문자일까요? 둘 뜻이 다예요. 보이죠? 둘 다예요. 뜻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올라간다, 돋다, 음, 솟다. 솟다도 이 글자를 보면 네네. 모음의 오를 짧게 하면 안 올라가는 거고, 음, 모음의 오의 길이만 뭐예요? 계속 올려주면 솟아나는 기운이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자도 다자의 가로획을 짧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고, 네. 가로획을 계속 길게 해주면 뭔가 솟다 하고 계속 ing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표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뜻 아, 문자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표음 문자의 자질과 음, 표의 문자의 자질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아, 단순히 우리가 기역, 니은, 티귿, 리을을 이형을 뭐 입의 어떤 발음 구조로만 땄다. 이게 더 과학적이다.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이지만 이 모음이 가지는 원리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자연 어떤 철학적인 거예요. 그 한글이라는 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러한 단순하게 형태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의미 플러스 뜻을 형태 안에도 담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아, 들면 한자를 우리가 꽃한자를 볼까요? 그냥 꽃한자는 그냥 꽃을 보고 그냥 글자를 만든 것밖에 없어요. 나무 네, 목조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거기는 하늘과 땅, 사람이라는 그죠? 우주의 어떤 그 근간, 음, 우주의 어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죠. 네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람들, 음, 그 사이에 어떤 자연들, 동물들. 그죠? 근데 우리 한글에는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네네. 놀라운 거죠. 맞습니다. 다른 문자, 영어 이런 데서는 그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음, 그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로마 히데키라고 일본의 언어학자는 어떤 말을 하냐면요. 한글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음, 내부. 글자 안에 내부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성과 정성, 중성, 하늘과 사람, 땅과 사람 이게 서로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상인할 때 이자는 종성이 없잖아요. 그죠? 네네네. 원래는 있었어요. 뭐가요? 인상인. 아, 없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아, 원래 있었다고요? 세종, 엉쟁, 훈민, 정엄 이렇게 엉쟁했잖아요. 어제가 아니고. 아, 제도, 엉쟁, 음, 종성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자어는 다 있었어요. 음, 그러면서 나중에 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소성과 중성, 종성, 하늘과 땅, 사람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내부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내부가 있으면 외부도 있는 거죠. 다시 음. 말하면 영어 알파벳에는 그냥 그 글자 한자만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죠? 네, 맞아요. 초성과 중성, 종성, 하늘과 땅, 사람이라는 구조가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죠?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음,
비용 한자도 단편적이죠. 한글의 구조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좀 단편적인 면이 있는. 네, 그런 하늘과 땅 사람이라는 구조가 없어요. 음, 유일하게 한글은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출발부터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한글이 다르다. 음, 문자와 다르다. 저는 우수하다. 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다. 이런 얘기는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아, 사실은. 그 사실 왜냐면 문화적인 바탕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다르죠.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우리한테는 정말 대단한 문자이지만 다른 나라 또는 민족에게 우리 한글이 최고예요라는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러나 이제 외국의 많은 어떤 우수한 언어학자들이 네네네. 한글의 그 시스템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거죠. 음, 정작 우리는 근데 그 시스템들을, 철학을, 원리를 그러니까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또 음. 가르칠 때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가가, 거기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쉽게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근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백성들한테 쉽게 배우고 쓰게 하려는 그 창제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담긴 뜻이 어떻게 보면 네. 잘 적용됐고 사용성적인 측면에서 되게 사람들이 쉽게 쓰고 배우고 쓸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네. 이 오랜 시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반포했기 때문에 이어져 온 게 아니라 그 문자 네. 자체의 우수성과 과학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한글의 표의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말 중에 그러니까 이기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음, 우리 말 중에가 아니라 참 페레본에 이기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과 그러니까 소리와 문자가 다르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치가 둘이 아니다. 음, 우리 한글 얘기에서는 그러니까 소리와 문자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음. 예를 들면 칼 한번 해보실래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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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네. 자, 이게요 정가라고 혹시 아세요? 그 옛날 시조창하고 좀 비슷한 건데 네네네. 칼 이렇게 정가지 이렇게 하거든요. 음, 자, 지금 보면 초성 키역과 중성 모음 아와 이열이 분리돼서도 소리를 해요. 음. 네, 정가에서는. 네네. 네, 그러니까 키역, 아, 니열. 음, 근데 이 칼 할 때 이 소리를 들어보면 뭐 똥도 그렇고 똥, 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와 문자가 다르지 않다. 음. 칼자 보면 들리죠, 보이죠. 네네네. 키역은 날카롭잖아요. 맞습니다. 아는 사람이 칼은 사람이 써야 되니까 이게 음, 이때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칼도는 한자의 칼도는 사실 그냥 그 칼이라는 음, 문자만 있는데 음, 우리는 그 자연과 사람과 그리고 쓰는 어떤 행위 그러니까 다시 음. 말하면 니은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네네네. 칼 했을 때 이게 역동적이고 똥 하면 떨어지는 거고 똥 음. 떨어져 끝나고 소리 그러니까 소리와 글자가 다르지 않다. 아, 또 네.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아의 이런 밖으로 나가는 그렇죠. 칼, 네, 딱 네, 이런 네. 느낌도 들고.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늘과 땅 음, 사람이 들어있다. 이게 중요한 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디자이너 분들하고 얘기가 좀 하는 거니까 네네네.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어서 우리 한글을 거기다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네네네. 한글을 보급하겠다는 정책을 펼쳤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뭐 무효화 됐지만 음,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한글을 다른 민족에게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음, 각 민족의 문자가 없는 민족의 그 민족의 고유한 말이 있는데 음, 문자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에 만든 원리로 그 나라의 민족의 말 소리에 맞게 새로운 문자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음. 이 시대는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 충분히, 예.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왜냐면 물론 그쪽 사용자들에 맞는 프로덕트를 그렇죠. 만들어줘야지. 예. 왜 이 프로덕트를 억지로 거기 맞추려고 하느냐, 사용자에게. 약간 바로 이런 그거예요. 거죠. 예. 이 한글은 우리 말에 맞는 문자이지 음, 다른 민족의 말과 맞는 문자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사실 그렇게 뭔가 우리 민족만의 특수성이랑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 봉준호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세계적이고 뭐 이게 창의적인 네, 것이다라고도 창의적인. 말씀한 네. 것처럼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한 한글의 한국 문화의 특수성이 보존이 되면서도 또 글로벌하게 또 먹힐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창제 원리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담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러한 그 표 문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표의 문자로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힘까지 가지고 있는 한글이 사실 요새 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그런 한글을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어, 행태나 기존의 룰을 벗어난 그러한 새로운 형식으로 한글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글을 주로 그 다루시는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그건 한글의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 네네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훈민정 해례본에는 정인지 서문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예. 정인지가 이제 세종의 신하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집현전 학자의 이제 그 예를 들면 총감독이거든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네. 음, 그러니까 영어로 디렉터인가요? 총괄 네네. 디렉터. 총괄 디렉터.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세종께서 만든 한글의 철학적 가치를 그 설명을 또 마지막에 해요. 음, 그러니까 서문이란 거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이라는 것은 세종께서 지은 말이고 네. 해례본 해례 설명 그러니까 뭐 초성의 중성의 종성의 합자의 이것은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거고요. 음, 음, 그다음 끝에다가 이제 그 정인지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서문 같은 거 쓰잖아요. 또 네네네. 마무리 뭐 글 쓰잖아요. 음, 마무리 글에 어떻게 넣냐면 이 글자로 28자를 가지고서도 전환이 무궁무진하다 말을 음,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이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글은 보통 이게 그러니까 폰트 요즘 말로 말하면 폰트가 되려면 2500자 정도로 만들잖아요. 근데 1182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조합이. 조합을 하다 음, 보면 어마어마한 글자가 생성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 속에는 우리가 쓰지 않는 말도 다 들어있어요. 막 그걸 그런 끄집어내 고백 보면 이런 것들. 지금 젊은 청년들이 쓰고 있는 말일 수도 있고, 그쵸. 맞아요. 네. 외계어들 있잖아요. 막 백 이런 그럼요. 말부터 네. 막 꽥 이런 뭐 이상한 말들 많은데 사실 그런 것도 확장성 측면에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잘 그냥 우리가 뭐 그러니까 좋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요. 그 발전적이어야 되고요. 네. 뭐 어떤 것이든 저는 네모 안에서 나가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 음. 그게 우리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겠느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